안녕하십니까. 대수평 본부장 박상훈 주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원은 자유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그 다음에 초에, 즉 2018년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사회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 후에는 6.25 때 북한의 군수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김원봉을 대한민국의 국군의 시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 상대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 일관되게 굴종적인 대북관계를 가지면서 돈도 많이 갖다 주면서 또 김여정과 같은 어린 사람과 너무 눈치를 보고 듣지 못할 험한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굴종적인 대북관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평화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 즉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 세력이 청와대 앞을 점거하면서 굉장히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는 화곡 이동성당에 우리 교우이신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께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잘못돼서 나라가 몹시 작용화되고 이러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바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단식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필자인 저도 거기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보았지만 그 둘레의 주민들의 표정이나 성당 식구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마침 이때가 꼭 4년 전에 총선이 있는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온도차가 심한, 다시 말해서 강남수 베드로 형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 인식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심각함에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물론 잘못됐지만 그 이외에 내정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엉터리 정책, 또 탈원전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집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러한 난리를 빚게 했지만은,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오늘 같은 상황으로 보면 그가 한 행동들은 선거에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끝내놓고 보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는 집권당이죠. 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그 집권당이 180석 이상의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의 심판이 전혀 미치지 않고 그는 아주 온전하게 그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후에 그 문제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수완박으로 해서 검찰의 힘을 빼서 자기들의 잘못을 심판받지 않으려는 꼼수를 뭐 어떤 국회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하는 등 대단히 그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후에 4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4월 총선 때 그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패는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졌죠. 그런 것을 겪은 이재명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그 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의 그 정치 술수, 즉 상스러운 말장난, 거짓말, 무렴치한 것을 극치로 보내주고 있는 극치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당권을 휘어잡고 공천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그 사찰을 하는 등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갈아치우는 등 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이거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그가 그 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권자나 국민이라면 그의 행위는 도저히 그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기 때문에 그가 몰락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우파 시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그가 그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 조국당 이런 것과 합해서 그야말로 180석 이상의 그 의석을 차지하는 이러한 그 다수당이 되어서 참 그 우파 시민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그러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우리는 짐승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그러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그는 오로지 그가 그 여기서 좌파들이 말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그러한 그 점을 간파하고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에 법을 어겨가면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주면서 그 접촉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범법행위지만 지금 보면 국민들의 눈에는 그가 한 행동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즉 좌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좌파 이념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잡고 있다는 점이 확실합니다. 즉 좌파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그 부류를 보면 정말 진짜 진보당 세력, 정말 사회주의를 굉장히 열렬히 원하고 있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들, 즉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자기가 깨어있는 척하는 40, 50 세력의 그러한 좌파에 휩쓸려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확실한 이러한 큰 자리를 차지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 보수 세력을 압도하는 이러한 형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북한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만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서울은 통일이라는 이러한 프리미엄을 세운 백범 선생이 이런 프레임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쪽의 진보 세력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힘의 근원, 시초가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는 1948년 남한이 총선이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해서 확정됐을 때 그 전에 김일성의 초청으로 좌파 세력들이 방북했을 때 많은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역만 나갑니다. 이렇게 만류했지만 38선을 벽에 삼아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넘기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가기 전에 북한의 간첩인 성시백, 서영애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어떠한 말을 들었느냐. 김구 선생은 통일이 됐을 때, 김일성은 통일이 됐을 때 김구 선생을 국가 주석으로 모실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문이설로 김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북한을 여러 좌파 세력들과 함께 갔지만 스티커프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들은 자기들이 짜여진 순서대로 일사불란하게 갔지 무슨 남한에서 올라간 세력들의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것은 씻고 쳐다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방통행이었지만 그러나 김일성은 몰래 김구 선생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튼튼한 국방력,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일부러 초대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짐작할 때는 아마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침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짐작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해서 뭐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냐면 전혀 북한은 남침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갔다 온 이후 바로 1년 후인 1949년에 그가 행위가 너무 반자유적이고 친북한적이라는 그러한 세력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암살을 당했죠. 그것은 대단히 그의 행보에 너무 실망한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아는 안두희 한 사람의 힘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김구의 그때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김구가 늘 이승만 대통령과 그땐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할때라도 형님 아우관계 1살 차이로 그렇게 친하게 하고 있다가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할 때에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가 이승만에 쏠려 있고 자기는 그저 헛도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는 뭔가 자기가 확보해야 할 입지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속으로 몹시 고민을 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년 후 다시 말해서 1950년에 김일성은 소련에
스탈린과 합의하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만약에 김구 선생이 그 1년 전에 죽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김구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노무현이 그 국민의 10% 지지도 못 얻고 그 임기 말에 그렇게 형편없는 정치를 했는데도 그가 자살한 이후에 그를 미화해서 노무현 정신이 뭐니 하면서 참 그 죽음자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를 내린 것과 비슷하게도 김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이러한 그 정치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은 사실은 자기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바로 짐작한 데는 그가 말한 것은 일종의 거짓말, 속임수, 심하게 말하면 사기였지만은 그러나 그 국민들은 그가 죽은 이후 그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를 계속 미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해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김구는 늘 쉬운 말로 해서 딴지만 걸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끝까지 방해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김구는 민족의 무슨 국분이 하는 등 해서 좌파들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가 김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좌파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미국 지성인들을 볼 때에는 그때 한국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치슨 라인으로 해서 1949년에 전부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서 소련이나 김일성의 북한 세력에게 먹혀들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을 자기들의 미국의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에 스탈린의 야욕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수수방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탄생은 너무 축복받은 큰 행운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승만 대통령의 참 투철하고 통찰력 있는 그러한 국가 경영의 삼선개헌이라는 하나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이러한 정치 현실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은 상대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압도해야만 그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만 하는 상대이지만 그러나 북한 주민은 우리의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이 품어 안아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포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일장 춘몽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북한에는 그전까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남한 열풍이 몰래 불고 있어서
남한의 그러한 그 드라마나 이런 것이 주민들 사이에 몰래 그 시청하고 남한의 말투가 유행되고 이러한 것을 그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수책을 하지만 엊그제 뉴스에 보면 좀 완화해서 전부 다 처벌하면 너무 심해지니까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독재자들, 독재 정권과는 그 구태여 적대적으로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들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자유스럽고 이러한 점을 알아가지고 그들의 정권에 대항하는 이러한 그 수순이 왔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그 윤석열 후보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굴종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그러한 그 남북관계 통일정책을 발표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그의 이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성명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을 운운하는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지시하고 그 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 이런 것들이 미사 때 보면은 그들의 시국 미사에 가보면 아주 침도 봉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외면하면서 그의 잘못되고 있는 점만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최대의 과제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은 팩트가 될 수 없고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아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만 다니면서 그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또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허구적인 다시 말해서 팩트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어설픈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하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큰 과제로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 세력을 대항하고 승리함으로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유스러운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